GS 리테일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26,950원으로서요. 2021년 말보다 3,45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현재 68%밖에는 시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원대고요. 전년 말보다 3,525억 원이나 시가총액이 감소했습니다. 새롭게 ESG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ESG 기업 가치로는 3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금액상으로 3,53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명은 GS가 57.9%, 그러니까 60%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6.77%. 이에 앞서서 우리가 그 BGF를 제가 먼저 그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BGF는 거의 그 최대 주주들하고 맞먹을 수준까지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 투자 그 성향에 나와 있듯이 경쟁력이 BGF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당을 맛을 보는 그런 게 짭짤한 맛이 있으니까 외국계 투자자분들이 이 BG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벌써 이것으로 이 비교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GS가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요, 매출액이 그 2조 4,513억 원으로서 BGF가 한 1조 6천 정도 됐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보다 21.6% 증가했고, 그러나 이제 매출 재료비는 이건 뭐 그냥 매출 원가라고 얘기해도 그만인데요. 10.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판매 가격은 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그 상품 매입 원가는 좀 더 싸게, 그러니까 상품 매입 원가가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가에 대한 공개는 리테일 업체에서 크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루풋은 64%가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7.3%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그런데 이제 그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 운영 비용이 뭐 크게 증가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은 이 판매 관리비가 또 65.2%나 증가를 했고요. 매우 크게,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율보다 운영 비용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익은 당연히 줄 것입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으로 보더라도 1.0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3월 말에 500만 원밖에는 벌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8억 1천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유통업이지만은 일부 가공비가 배부되는 상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0.4%가 증가를 했고 운영비용은 70.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통업인 경우에는 요게 스루풋 회계 쪽에 그대로 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은 약간의 가공 비율이 있습니다. 가공 비율이 3%로 증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좀 감소했죠. 그것을 보면은 역시 그 손익계산서에서 이 추정한 대로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말하자면은 그 이 전체 재고 자산과 제가 계산하는 그 상품만 그 P는 그 전체 재고 자산으로 아마 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Q는 저는 그 상품만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장품으로 있거든요. 그 차이로 좀 보여집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125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무려 45.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도 1207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석 내용을 보면은 어디하고 뭐 흡수합병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게 매장 수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인당 평균 임금이 그 1,560만 원으로서 분기에 23.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간 예상으로는 6,250만 원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년도 5천만 원 선보다는 크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통업체의 그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GF 리테일은 더 낮죠. 한 5천만 원 선밖에 그 예상이 안 됩니다. 때문에 경쟁력은 BGF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GS 리테일이 취직을 하는 게 더 낫겠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많이 주는 데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다고 GS 리테일이 또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죠. BGF에 비해서 좀 생산성이 낮다 그런 얘기지만 규모가 커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차이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그 크게 또 증가를 해서 157.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2단계로 보면은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아까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하고 같고요. 나머지 그 상품을 제외한 그 이 저장품 이런 것들의 그 증가액이 차이를 그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이것은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이것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회계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생산성은 떨어졌죠. 아까 보듯이 운영비용이 좀 크게 증가해서 떨어진 거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을 하면은, 상품 매입 단가가 좀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또 생산성도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그 판매 가격이 일부 내려갔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흐름이 역방향이거든요.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원재료가 여기서는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 매입 가격이죠. 하락을 했든지,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추론이 성립이 될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인플레에 의한 영향으로 식품 단가들도 오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단지 뭐 라면 가격 하나 올라도 편의점의 그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은 뭐 당연히 그 판매 가격들이 올라갔다. 담배 가격 빼고 아직 담배 가격은 올리면은 욕 맞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만 가지 그 상품들을 어떤 그 가격이 뭐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좀 뭐 집계하기 어렵다 자꾸 그런 변명들을 하는데, 아마 그 좀 방법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ESG를 그 최근에 그 표준 그 드라프트 초안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용자들한테, 이용자들이라는 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 주로 주식 투자자들하고 이 소비자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권, 이 채권자한테, 투자자들, 그 다음에 채권은행한테 그것을 보여줘서 이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거의 사항들이 그런 거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 익스프로셔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출시켜줘야 된다. 이게 노출 공개해라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네이키드하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거의 뭐 네이키드라는 것은 이제 이 빨가벗고 보여줘라 하는 정도거든요. 그럼 뭔가 그 어떤 그 중요 우리 물가 그 통계청에서도 물가 얘기할 때 샘플을 잡는 어떤 이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런 거 통계청처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흐름을 하면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게 나오듯이 그 정도는 해줘야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속기업 무슨 뭐 저기 식품 가격 몇 개 이렇게 내놓고서는 GS 리테일은 뭐 리테일 업체들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아마 ESG 표준이 들어가면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68.2%나 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요거 그 BGF 리테일에 비해서는 엄청 느린 상황이지만은 3개월에 5.5 회전했다면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반 이하로 좀 늦죠. 그러니까 이 편의점 유통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겁니다. 근데 그 BGF는 그래도 한 3회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돈은 준다 이게요. 근데 GS 리테일은 2.4회전이면은 한 달 넘어서 돈을 주고 있는 거니까 큰 대기업이 좀 모범을 좀 더 보여서 돈을 좀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수금 속도가 느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이 BGF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그 GS 리테일의 상황이겠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는
1036억 원을 비유동자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EAT 세후 현금 이익은 1982억 원 이익인데 전년 동기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자한테 100억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은 12%로 떨어졌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1226억 원으로서 그래도 그 ROE 배당률은 2.7%로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BGF 리테일보다는 배당률이 낮습니다. 최종적으로 133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법보율은 7.4%로 낮습니다. 수급률도 낮으니 이것도 매우 낮은데 수급률이 낮을수록 현금 버퍼율은 더 많게 가져가야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CBRR은 캐시 버퍼 레이트 퍼 그 리스크로 해서 ESG 경영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모든 그 표준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재무 쪽에도 그 리스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이 현금 버퍼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7.4%.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보다는 더블 정도로 그 증가했습니다만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을 좀 증가시켜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216.4%로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한번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9조 8천억, 9조 한 9천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제조 원가는 이제 총 제조 비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총 그냥 그 상품 비용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생산 재료비는 이제 상품 매입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재고가 10% 증가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분기에 재고가 한 1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증가를 한다면은 매출원가는 한 7조 3천억 원대. 그래서 이 7조 3천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 1,407억 원 정도 남겠다. 이런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 선형 예측이 아니고 이제 비선형으로 변하는 거니까 3개월치를 보고서 연말을 단순하게 내배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변할 텐데,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좀 더 매출 증가를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회사로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된 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 계획상 제한하는 그 가격은 어떤 경영진이 그 오너한테 하는 것은 9조 9천억 원을 좀 매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한다 그러면 1사분기가 지나면서 그러면은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계약이겠죠. 그 오너하고 이제 경영진하고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좋다. 그러면은 9조 9천억까지만 해라. 그런데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한 1,430억 원 남는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10조 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요구를 하면은 또 이제 그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는데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을 높은 목표를 오너가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2%만 올리면은 한 10조를 하니까 한 1,500원 하면은 또 1년 또 월급쟁이 잘 할 수 있겠지? 이제 요렇게 이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매출원가는 매출이 2% 오른다 그러면은 상품도 한 2% 오른다. 가공비는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재고를 오너가 좋아 10조 원까지 하는데 재고가 너무 많어. 줄여. 10%만 먼저 줄여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나고 뭐 맨날 그렇게 결산하는데 하는데 그걸 좀 재고 회전율 좀 높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어? 그 어떤 그 시중에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매출이 오른다고 뭐 재고가 뭐 증가하는 게 다 그게 상식이냐? 아니다. 돈이 거기에 많이 잠겨 있다. 응?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이제 재미있게 이제 그 코미디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10% 줄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고 줄이냐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상 매출 원가가 7조 5천억이 돼서 해봐야 2% 증가한다 그래도 1,5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증가한 것도 아니다. 매출액은 10조까지 그 넘겼는데 1천억이나 해서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인 겁니다. 재고를 줄이면은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란 것을 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럼 스루프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매출 재료비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것도 이제 3배를 한 겁니다. 스루프율 변동 없고 그다음에 재고회전율 변동이 없을 때 단순히 이제 9조 8천억 정도 할 것이다. 한 1,000억 정도가 적게 나오죠. 그리고 또 손익분기점 산식을 통해서 그 진화시킨 산식으로 해도 9조 7,900억 원이니까 9조 요거 8천억 원대 근사하죠. 이렇게 그 AC 플랜으로도 해보면은 오너한테 9조 8천억 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매출원가 아니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9조 9천억 원을 해보겠시다. 이렇게는 안 한다 이게 한 1,000억 원 적게 이거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 그 사고방식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9조 8천억 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경영진이 임원진이 이제 오너한테 이렇게 그 연말까지 그 회의 때 분기 회의 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너가 줘서 9조 8천억까지 해보셔. 이렇게 승인이 날까요? 똑같이 10조 해보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재고 줄이라는 말도 했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스루프 사고방식으로는 이 스루프율은 마진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 거다. 지금 매입 가격 뻔한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면은 이게 또 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이제 말하자면 물가, 소비자 물가를 하는데 특히 뭐 라면 뭐 이런 거 이제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라면밖에 없어서 그래요. 딴 것도 뭐 있겠지만은 자기네들 도시락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더 마진을 더 추가로 해서 판매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거다. 이미 우리가 올렸다 연초에 라면 올리고 뭐 할 때 덩달아서 우리도 판매 가격 올렸다. 대신 재고 회전율을 36.2회전을 했는데 37회전까지만 해보자. 이게 그 전체 이 전국적인 이 편의점을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릴 것이냐. CU는 거의 뭐 40몇 회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경쟁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CU는 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를 GS가 배울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대기업이 자기보다 그 규모가 작은 BGF 리테일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그 노하우를.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다. 뭐 얘기를 바로 하자 그러면은 수요 대응 보충 시스템이라는 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증분율로 회전율이 2% 오르면은 매출 재료비도 2%가 증가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10조를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2,514억 원이 난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의 사고방식으로는 1,500억 분이 안 나오는데 스르포스로 사고방식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37회전까지 한다면은 2,500만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아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가 회사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모든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 목표는 제조업으로 치면은 생산, 그 다음에 영업, 물류 3자가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고 내부적인 조직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주는 그런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GS 리테일도 성과가 더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